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9월 1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의 활동을 제약하는 이른바 언론 재갈법. 이걸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당내 일부 중립적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좀 신중론을 펴왔습니다. 그러자 이를 두고 강성 지지층이 문자 폭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용진 의원, 조용천 의원 같은 한 10여 명쯤 되는데 이들을 이른바 언론 10적으로 좌표를 찍었습니다. 문자 폭탄의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 힘으로 가라. 소아마비 후유증을 가진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는 고철이나 폐품된 의자 수거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댓글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신중론을 펴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경 지지층의 입맛에 맞춘 그런 센 발언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이 잘 되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 아닌 개혁안을 만들고 언론을 제약하고 그리고 그게 마치 대의인 양 일전불태 전혀 물러서지 않을 태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민주당도 망하고 국회도 계속해서 파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뉴스로부터 피해받을 국민을 구제한다. 네,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짜 뉴스는 지금 어느 진영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굳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자, 그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 제한된다면 추후에 권력에 대한 견제, 그것이 약화되고 전반적으로 독버섯이 정치권에 널리 퍼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겠습니까? 이 사안을 둘러싼 충돌로 인해서 국회는 줄곧 파행을 거듭해 왔는데, 자 여러분, 입법부가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그러면 민주당 출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문재인이라도 나서서 좀 중재를 하고 이 법안 충돌이 좀 많으니까 조금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좀 더 수기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뭔가 좀 어른다운 지도자다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리할 때는 홍보 마케팅을 펴느라고 열을 올리지만 불리하거나 논란이 될 법한 그런 사안에는 입을 꾹 다뭅니다. 언론 재갈법 논쟁에 대해서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야가 8인 협의체를 만들고 9월 27일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추가적 검토를 위해서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먼 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겪은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UN 등에서도 대한민국 집권당이 만들어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왜 이런 국제사회 단체에서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입장을 취해왔을까요?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싶었던 그런 세력도 문재인 정권 주변에 없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언론중재법이라고 부릅니다만 다수의 국민은 이 법이 가져올 부정적 후유증을 더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해당 법안이 누더기가 된 채 통과된다면 언론도 국민도 득을 보는 쪽은 없습니다. 혼란과 충돌, 그리고 또 강행 처리가 예고되고 있는 이 상황,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고스란히 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김대현의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